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재개발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2월 방송에서 소개했던 세운상가의 재개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1970년대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는 부흥하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자 오랜 기간 수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추억이 서린 소중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곳은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도심지로 이 일대에 대한 재정비와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이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그러는 사이 세운상가 재개발 지구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이제 97%에 이르고 있어서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축구장 60개 크기에 달하는 이 공간에 10개 이상의 고층 업무용 건물과 1만 2천 가구가 넘는 주거단지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세운상가를 비롯한 7개 상가가 일렬로 줄지어 있는 구역을 공원으로 바꾸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시민들 누구나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며 서울의 미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정하고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세운상가를 끼고 있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그 면적만 약 43만 9천 제곱미터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44개나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초대형 개발 지역입니다. 이 계획은 흔히 한국판 로풍길스라고 불리며 현재 일부 구역에서 오피스 빌딩 건립이 일부 완료되고 일부는 상업용 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공원 조성을 위한 단계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해 녹지축과 역사경관축을 조성하며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의 업무와 주거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중심지로 육성하여 녹지 생태도심, 활력창조도심, 고품격 문화도심으로 조성하는 전략 목표이며 세부 실천 전략으로 하나는 시민들이 쉬고 만나고 즐기는 약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둘째로 연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업무 인프라 및 1만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직장, 주거, 오락의 도심으로 탈바꿈하며 세 번째는 충무로 일대에 영상과 공연 문화 기능을 강화하며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고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인 공원용지로 조성하여 단계적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를 녹지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등 주변 상가 지역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고층 오피스, 빌딩 등을 짓는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이 됩니다. 사업 면적이 커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상가뿐 아니라 주변 토지주, 세입자들과 협의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지구에는 2020년 기준 8,973개 사업체의 종사자만 28,498명입니다. 그중 세운지구 북동 쪽에는 도소매, 유통, 제조업체가, 그 남쪽으로는 인쇄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쇄업체의 59%가량이 세운지구에 밀집해 있고 기획과 디자인에서부터 편집, 출력 등 인쇄공정 전반에 대한 업체 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이 오랜 기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운지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이 인쇄업인데 종사자 수만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속가전제품, 방송통신 장비, 전자부품, 조명 판매 점포들도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 영업장 이전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가 세운지구 개발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는 등 문화재 이슈도 변수로 있습니다. 그간 다른 재개발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들은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름 아닌 보존과 개발의 공존, 그리고 기존 토지주와 세입자의 보상과 대체 영업장 제공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세운상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도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를 세운지구로 지정하고 8개의 구역으로 나눠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의 구역을 블록 단위로 통합 개발하고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기존의 세운지구 통합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낡은 건물을 보존하는 도시 재생 방식으로 변경해 8개의 구역을 171개의 구역으로 쪼개고 그 중에서 135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현재의 세운지구는 새 건물과 낙후된 건물이 혼잡한 난개발 현장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운지구는 런던이나 프라하의 구시가지처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지역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만들어진 낙후되고 가치없는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많은 노포와 낡은 건물들로 인해 현재의 낙후된 세운지구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006년 10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화된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의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취임하면서 다시 사업의 속도가 붙었으며 2025년 3월 10일에는 서울시가 세운지구 육성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골자는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 PJ, 신성상가, 진양상가가 위치한 지역을 긴 선형의 공개공지로 만들어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세운상가군 인근의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개발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이 세운상가군 중 가장 북쪽에 있었던 현대상가를 철거하여 다시 세운광장으로 만들었으나 현대상가를 제외한 세운상가군 철거는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6-1-3구역 개발과 함께 삼풍상가와 PJ호텔 철거 및 공원화를 2031년까지 진행할 거라는 서울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우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성하는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삼풍상가와 PJ호텔이 있던 자리엔 1만 1000제곱미터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됩니다. 지하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수용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하면 감정가로 일대 상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앞서 2009년 가장 북쪽에 있던 현대상가가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화됐었습니다. 나머지 상가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공원화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상가 건물이 이전할 토지를 해당 사업자로부터 기부 체납받은 후 해당 부지와 상가를 추후 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가 소유자들이 인근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원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등은 소유자가 많아 강제 수용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도출될 수도 있어 서울시의 처리 방안을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주민과 관계자 등에 의하면 PJ호텔로 인해 녹지축 조성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PJ호텔 측은 서울시의 호텔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이번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PJ호텔 주변 개발 부지인 세운지구 6-1-3구역과 통합해 개발하고 기부 체납 토지로
PJ 호텔 부지를 받아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합 개발할 경우 토지주 간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 주체들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수용도 간단치 않습니다. PJ 호텔이 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PJ 호텔 측이 개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이유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걸 가능성도 있다며 녹지축 중심부에 속하는 PJ 호텔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흔들리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삼풍상가는 물론 다른 상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세운지구의 개요와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세운지구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운지구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나누었던 8개의 큰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위치한 구역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운지구 개발 초기에 현대 상가를 철거하고 만든 세운광장이 보입니다. 세운 2구역입니다. 세운 2구역의 사업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세운 2구역은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대지 면적은 31,066.2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600에서 800%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높이는 90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집회 등입니다. 2006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공람 공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2024년 6월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2개의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세운 2구역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역사성 정체성을 강조한 지역 교류 거점을 조성하고 연속적인 보행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 숲과 공공보행 통로, 도심공원을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구역입니다. 2구역 아래에 있는 청계천 건너편이 3구역입니다. 현재 3구역은 전체 블록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들로 인해 세운지구의 구역들 내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구역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35에서 39층 규모의 업무시설 4개의 동을 짓는 계획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 3구역에는 지하 9층에서 지상 36층의 업무시설 2개 동이, 3-8, 90구역에는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의 업무시설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개발 계획에는 3,716제곱미터와 5,004제곱미터 규모의 개방형 녹지와 창조교류 플랫폼, 벤처기업 집적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하상가를 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3구역의 10개 소구역 중 8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이며 2개 구역인 3-8, 3-10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더센터 시티제이차이며 한호건설이 만든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상가 세입자의 이주 및 보상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임차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상가 임대와 충분한 설명 및 설득 작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4구역입니다. 세운 4구역은 세운지구 재정비를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세운지구의 가치 또한 한 단계 점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운 4구역은 최고 18층 높이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문화재가 출토되어 문화재청과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상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지하시설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구역은 대지 면적 3만 제곱미터에 호텔 2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오피스 빌딩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연면적은 3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종묘와 고층 개발 논란이 있었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인해 건물 높이가 최초 122.3m에서
71.9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건물 높이는 최저 12층에서 최고 19층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높이 제한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세운 4구역은 여전히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받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더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녹지 생태도심 전략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구역은 높은 용적률과 층수를 적용받고 있지만 세운 4구역은 이미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국제 지명 설계 공모를 냈고 네덜란드의 K캡 ANP가 설계한 서울 세운 그라운즈가 당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운지구 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구역입니다. 5구역입니다. 세운 5구역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1원의 7,672제곱미터 부지에서 진행되며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포함한 친환경적 복합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 시행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세입자 간의 3자 협약을 통해 강제 퇴거 없이 원만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으며 이는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것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주에 동의했으며 남은 2명의 상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종 보상협의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 공사가 착공되고 2027년에는 업무복합시설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3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 5-1 및 5-3구역의 통합개발 계획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개방형 녹지 설치와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구역입니다. 6구역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개의 세운 구역들 중에서 가장 진척이 없는 구역은 6-1과 6-2 구역입니다. 두 구역 모두 블록이 잘게 쪼개져서 방치되거나 난개발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6-1 구역입니다. 6-1-3 구역은 47층, 54층 규모의 빌딩 이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현동 1가 31번지 1원으로 구역 면적은 15,987.4제곱미터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중구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6-1-3 구역 개발 사업과 함께 바로 옆에 위치한 세운 상가군인 삼풍상가와 PJ호텔의 공원화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두 상가군 모두를 서울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으나 2025년 5월 삼풍상가만 기존 한대로 시가 매입하고 PJ호텔은 바로 옆에 인접한 6-1-3 구역과 묶어 민간에서 통합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PJ호텔을 서울시가 기부 체납 형태로 받아 공원화하는 대신 6-1-3 구역의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용적률 1550%까지 개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PJ호텔은 재산가치 평가를 해서 향후 6-1-3 구역에 들어설 호텔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6-2 구역입니다. 세운 6-2 구역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남산 센트럴 뷰스위트 2020년 11월에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더 솔라구 세운은 2023년 7월에 준공된 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스테이락 호텔은 2018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된 호텔로 이 구역에서 가장 먼저 완공된 프로젝트입니다. 6-3 구역입니다. 6-3-1 구역과 6-3-2 구역에 을지 트윈타워로 통합 개발되었습니다. 세운지구 내에서 첫 번째로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래 초기 이름은 대우건설이 시공해서인지 을지서밋타워였으나 이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우건설과 로스타가 공동 출자한 더유니스타가 사업을 앞두고 KTAMC와 BC카드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이를 매각했고, 최종적으로 KTAMC는 을지트윈타워 서관을, BC카드는 동관을 각각 매입하였습니다. 6-3-3 구역은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을 지으려고 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2024년에 오피스 건설로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었습니다. 밑에 63-4 블록에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6-4 구역입니다. 6-4-22 구역과 6-4-23 구역을 통합 개발하여 35층 규모의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건폐율은 50% 이하로 대지 면적의 약 44%에 달하는 2054제곱미터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이 세운상구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는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로 충무아트센터, 인쇄산업지원센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 도심산업지원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는 현 중구청사 부지에 조성되며 약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공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9월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착공일자는 미정입니다. 또한 6-4-22 블록과 23 블록도 오피스텔, 오피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면 퇴계로 쪽의 경관도 훨씬 더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세운상가 점포 440곳 중 영업 중인 곳은 370곳, 약 80% 정도입니다. 낙후돼 있다는 건 현실이며,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진짜 진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종로와 중구의 입지를 대체할 만한 대안모색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판단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현재처럼 임대료라든가 여러가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의 마련,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등 많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쇄업이나 부품제조업 특성상 군집해야 된다는 특성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무난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 손실 보상과 저렴한 임대 공간 마련이 기존 상인들의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래 서울의 가장 핵심 지구가 될 세운상가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재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 등도 다양하게 상담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